여러분, 만약 은행에서 72세 할아버지가 매일 800만 원씩 현금을 인출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국민은행 지점장 김민수 씨는 2023년 9월 이상한 일을 발견했습니다. 한 노인 고객이 3개월째 매일 같은 시간, 정확히 800만 원씩 현금을 인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산해 보니 한 달이면 2억 4천만 원, 3개월이면 무려 7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매일 오전 10시 30분, 시계처럼 정확한 시간에 한 노인이 은행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박성민 할아버지, 72세. 깔끔하게 빗은 백발에 단정한 셔츠 차림이지만 옷은 낡아 있었고 신발 밑창은 닳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같은 직원 이지은 씨를 찾았습니다. 오늘도 800만 원 인출 부탁합니다. 네, 할아버지. 그런데 매일 이렇게 많은 금액을 현금으로 찾으시면 위험하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꼭 필요한 일이 있어서요. 지은 씨는 처음에는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매일 같은 옷. 셔츠는 깨끗했지만 옷깃이 헤어져 있었고 바지는 여러 번 기운 흔적이 있었습니다. 둘째, 고급 가죽 구두가 아닌 저렴한 운동화. 그것도 밑창이 반쯤 떨어진 채였습니다. 셋째, 수억 원을 거래하는 사람이 택시도 아닌 시내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지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점장님, 박성민 고객님 건인데요. 뭔가 이상합니다. 이상하다니? 72세 노인분이 3개월째 매일 800만 원씩 현금을 찾아가시는데 옷차림이나 행동은 전혀 부유해 보이지 않습니다. 잔액이 28억. 김민수 지점장은 고민 끝에 금융감독원에 이상 거래를 신고했습니다. 금융감독원 불법거래조사팀 박철수 조사관이 배정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노인 대상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이런 수법이 많거든요. 실제로 2023년 60대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가 전년 대비 340% 급증했습니다. 박 조사관은 통장 내역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입금 내역을 보니 2023년 7월 15일 30억이 한 번에 입금되었네요. 출처는 부동산 매매 대금, 강남 아파트 2채를 매도한 금액이었습니다.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돈을 매일 현금으로 인출한다는 건 누군가에게 협박당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즉시 강남경찰서 금융범죄수사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담당 형사 최동혁 경위 20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였습니다. 일단 할아버지를 참고인으로 모셔야겠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 처해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2023년 12월 4일 박성민 할아버지가 강남경찰서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누군가에게 협박이나 강요를 받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아닙니다. 그럼 매일 800만 원씩 인출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할아버지를 보호해 드릴 수 있습니다. 경사님, 제가 하는 일은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아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최 형사는 당황했습니다. 피해자도 아니고 범죄자도 아니라는데 무슨 일인지 말할 수 없다니. 할아버지, 통장 내역을 보니 3개월간 7억 2천만 원을 인출하셨습니다. 어디에 쓰시는 겁니까? 아이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가족분들입니까? 아니요. 모르는 아이들입니다. 할아버지, 혹시 그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이용하는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원해서 하는 일입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이름은 박준호. 28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의대생이었던 준호 씨는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눈이 많이 내렸어요. 그날
아이가 버스 정류장에서 넘어진 할머니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로 돌진했고 준호는 할머니를 밀어내고 자기가 박준호 씨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그가 구한 할머니는 무사했지만 준호 씨는 28살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준호가 의사가 되고 싶어 했던 이유를 아십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준호가 심한 폐렴에 걸렸는데 저희는 가난해서 큰 병원에 갈 수 없었어요. 그때 한 의사 선생님이 치료비를 받지 않으시고 3개월 동안 매일 우리 집에 왕진을 와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는 말했습니다. 나도 아픈 사람 도와주는 의사 될 거야. 그렇다면 30억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준호가 죽고 음주운전자가 잡혔습니다. 재벌 3세였어요. 합의금으로 5억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돈으로 내 아들을 살 수 없다고. 결국 가해자는 실형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사 소송에서 저는 15억 원의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럼 30억은? 나머지 15억은 제가 40년간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박성민 할아버지는 42년간 대치동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문을 닫는 삶. 42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전부 준호 의대 학비를 위해 모은 돈이었어요. 그런데 준호가 떠나고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아들을 잃었는데. 그래서 그 돈을 매일 800만 원씩 인출하시는 겁니까? 준호가 구하려던 사람들, 그 아이들을 제가 대신 구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10시 30분 할아버지는 은행에서 800만 원을 인출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10만 원씩 80개의 봉투에 나눠 담습니다. 할아버지는 서울 시내 6곳의 쪽방촌과 3곳의 노숙자 쉼터를 매일 방문합니다. 준호야, 오늘도 80명 도왔다. 봉투 안에는 10만 원과 함께 작은 쪽지가 들어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힘내세요. 준호 아빠가. 할아버지. 그럼 3개월간 7억 2천만 원이면 7,200명에게 도움을 준 셈이죠. 제 목표는 30억 전액입니다. 3만 명에게 10만 원씩. 왜 하필 10만 원입니까? 준호가 대학생 때 용돈이 1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으로 밥도 먹고 책도 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10만 원이면 누군가에게는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췌장암 말기입니다. 3개월 전에 건강검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길어야 6개월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치료는요? 치료비로 쓸 돈이면 600명을 더 도울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통증이 심할 때만 진통제를 처방받을 뿐이었습니다. 어차피 준호 없는 세상에서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준호가 살리고 싶었던 사람들을 제가 대신 살리고 가고 싶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 최동혁 씨. 그날 조서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눈물 때문에 글씨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아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보도 직후 대한민국이 움직였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준호 기금에 기부했고 한 달 만에 15억 원이 모였습니다. 시민들의 간곡한 요청으로 할아버지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기부금으로 치료비를 대신 낸 것입니다. 그리고 2024년 3월 대치동에 준호 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박성민 할아버지는 쉼터 개관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이제 됐지? 내가 하고 싶었던 일, 아빠가 대신했어.
많이 보고 싶다. 거기서 기다려요. 아빠도 곧 갈게. 2024년 10월 현재 준호 쉼터는 매일 200명에게 무료 급식과 숙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할아버지는 항암 치료를 받으며 여전히 매주 쉼터를 방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매일 준호 씨의 사진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준호야, 오늘도 내가 구하려던 사람들을 도왔단다. 자랑스럽지? 아들의 꿈을 대신 이루는 아버지.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이 3만 명을 살렸습니다.